네, 가만 뉴욕 증시는 미국의 4분기 그리고 연간 GDP가 발표가 됐고 선방했다 이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의 12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또 발표가 되면서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미국의 GDP 수치 나온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2.6%였거든요. 예. 이 줄이었는데 이보다는 우위로 나왔고요. 지난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같은 시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2%포인트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큰 타격 없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여서 연간 성장률도 2.1%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만 보면은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주의해서 볼 항목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로 소비입니다. 예. 개인 소비인데요. 4분기 개인 소비가 2.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했죠. 예. 그렇지만 시장 전망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크게 밑돌고 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27%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 자체만으로 GDP 성장률을 약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7분기 연속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시장이 올해도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또 4분기 플러스 성장의 역할을 한 것은 재고 투자와 연방 또 지방 정부 지출이었는데요. 재고 투자의 경우 이제 기업들이 그만큼 재고를 많이 쌓아뒀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 완화로 재고를 늘리기도 했지만 소비가 부진해서 상품 재고가 늘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택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건자재 재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일단 뭐 표면적인 성적은 좋았는데 따져보면 침체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소비 둔화 그리고 주택 경기 침체 이 두 부문은 주시해서 앞으로의 지표들을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은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잔존을 하는 모습인데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분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에 대한 논쟁도 정말 뜨겁습니다. 일단 예. 골드만삭스는 연착륙에 손을 들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우리는 경기 침체를 현재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가 모두 기본 시나리오는 경기 연착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침체 확률은 35% 정도로 봤는데요. 현재 월가의 대체적인 예상치가 65%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현저히 다른 그러네요. 뷰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로는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실패로 인한 디폴트 리스크를 뽑았고요. 반면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한 분석들도 살펴봐야겠죠. 코메리카 은행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급등 영향은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한다는 네. 거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되면 실제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자로도 유명합니다. 스타우드 캐피탈 CEO 베린 스털리히트는 올해 중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마이너스가 5월에서 한 6월쯤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연준이 중단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 참 시장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12월 PCE 지표입니다. 다음 주에 연준의 첫 기준금리 결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상폭은 얼추 정해졌지만 그 뒤에 나올 발언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뭐 사실 GDP도 그렇고 앞서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런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6개월의 시간을 벌기는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 디폴트는 가능성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융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글로벌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데스몬드 라흐만 선임 연구원은 밸런스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마치
타이타니코의 선장처럼 이 세계 3대 국채 시장의 위기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3대 국채 시장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라흐만 선임연구원은 국채 위기를 대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한편 이제 연준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물가 지표죠. 12월 PCE가 현재 시장에서는 한 전년 대비 4.4%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달보다는 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투자 방향 잡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월가에서 어떤 조언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르는 종목은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어제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한 48%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골드만삭스는 한 25% 더, 그러니까 $2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난해 한 해 하락이 두드러졌던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찾는 형태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한 예로 오늘 밤 실적을 발표하는 쉐브론이 있는데 이에 앞서서 쉐브론은 $750억, 우리 돈으로 한 93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쉐브론을 비롯한 미국 정유 기업들이 특정 지역의 경기 침체나 리스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있고 또 천연가스와 원유 채굴을 함께 다루는 만큼 국제 유가가 내려도 상쇄 가능한 점이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토픽으로 엑슨모빌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UBS와 HSBC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를 주목했는데요.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제3국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 수혜주를 찾는 것이 더 유효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의 삼성 SDI를 이제 명단 리스트에 하나 꼽았고 또 일본의 패스트테일링, 필립스 66,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트 항공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